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하고 있는 김용섭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제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에서 이제 세그윈 업그레이드까지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일단 저번에 딱 한 달 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오버뷰를 살짝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짝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그윈 업그레이드와 이제 트랜잭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제를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에서 세그위까지로 정했는데요. 어, 이거를 정한 이유는 일단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화폐이자 화폐 단위이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이때 발생하는 가장 작은 단위 이벤트가 이제 트랜잭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큰 업그레이드 중에 하나였던 세그윈 업그레이드를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라는 책과 함께 제가 중간중간에 그 관련 레퍼런스를 링크를 놓았기 때문에 아마 PDF 받으시고 궁금하시면 직접 아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번 자료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종의 오버뷰를 했었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것에 오버뷰를 했었고, 특히 이제 세그윈 업그레이드 이전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책 자체가 세그윈 업그레이드 이전에 나온 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보자면 일단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가 있고 얘네들이 이제 어, 네 가지 역할을 하는데 뭐 원래 마이너, 풀 블록체인, 라우팅 노드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러한 비트코인 코어는 이렇게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었고 블록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중요한 건 이 P2P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노드에서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그러면 이 각각의 노드들은 이 받은 즉시 밸리데이트를 하고 다시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그런 반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블록 또한 똑같이 밸리데이트를 하고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이것을 통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어,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2017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뭐 공부를 이제 하는 중이니까 그때 이제 뭐 레거시와 세그를 약간 섞어서 제가 발표 자료에 썼더라고요. 즉 레거시 기준에서의 트랜잭션이 소개되었었어야 했는데 막 이거 뭐 이미지 안에서는 세그윗 이후에 트랜잭션 부분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주제를 트랜잭션으로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세그윗이 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그윗 업그레이드라는 건 일단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이고요.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멀리어빌리티라는 것을 이제 막는 것과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블록 캐퍼시티를 늘리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BIP는 이제 뭐 141, 143, 144 이런 식의 BIP가 있고요. 역사를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잠깐의 이벤트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2011년도에 처음으로 트랜잭션 멀리어빌리티 프로블럼이 이제 알려집니다. 그리고 2013년 2월쯤에 이제 그 블록 사이즈의 한계가 있다. 라면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014년 2월에 이제 마운틴 곡스에서 하나의 사건이 났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트랜잭션 멀리어빌리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세그위 컨셉이 이제 2015년 4월에서 6월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피터 울리라는 분에게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릴리즈 된 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비트코인 코어에서 릴리즈 된 건 2016년 10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BIP9에 의해서 이 소프트 포크를 위해서
액티베이션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시점이 2016년 11월이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이게 락인되고 그리고 8월에 2017년 8월에 이제 세그윗 업그레이드는 이제 완전히 액티베이트가 되어 버렸고요. 이게 이제 짧게 이제 본 히스토리이고요. 참고로 BIP9이 무엇이냐면 한번 이제 스타트를 하고 주어진 어떠한 그 스레숄더의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락인된 상태로 해서 이제 얼마 후에 액티브한 상태로 둬서 이 실제로 이 업그레이드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BIP 141이라고 해서 세그윗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그 BIP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BIP9은 2016년 UTC 기준으로 2016년 12월 15일 미드나잇부터 시작해서 타임아웃은 2017년 11월 15일 미드나잇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아마 뭐 90%인가 95%인가의 그 스레숄더를 그러니까 세그윗을 쓴다라는 시그널링을 이제 노드들이 이제 보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이너들이 이제 보내야 한다 이야기고요. 이거는 당시에 2017년도이고 지금 20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그윗 어답션은 이제 99%로 이제 거의 대부분 이 세그윗 그 업그레이드가 된 월렛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세그윗 업그레이드 이전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레거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공식적인 그런 표현은 없고요. 뭐 어떤 데는 레거시 뭐 어드레스 뭐 레거시 뭐뭐뭐 이런 식으로 쓰길래 제가 레거시라는 표현을 썼고 어떤 문서에서는 또 프리 세그윗과 세그윗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발표에서는 레거시를 쓴다라고 하면 그냥 세그윗 이전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보면 하나의 이제 트랜잭션에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이제 트랜잭션 C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인풋을 이용해서 이제 두 개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전체에서 봤을 때의 현재 아웃풋 중에서 언스펜트한 이제 아웃풋은 제가 이제 이 색깔을 뭐라고 해요? 진홍색으로 표시한 거고 이게 이제 UTXO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내부적으로 봐보면 제가 이제 가운데 이제 빨간 네모를 해놨는데 이 것의 뜻은 오너 1이 오너 2에게 이제 비트코인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너 2의 퍼블릭 키로 이제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너 1이 보내야 되는데 오너 1이 이 비트코인이 내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그니처라는 것이 필요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트랜잭션에서는 이 퍼블릭 키랑 관련된 부분을 이제 락킹 스크립트, 스크립트 펍 키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명 관련된 이 부분을 언락킹 스크립트, 스크립트 시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면서 한번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마스터링 비트코인 2판에서 나온 그 예제이고 앨리스가 밥에게 주는 거고 앨리스가 밥에게 0.015를 주고 나머지를 받는데 이제 피가 있는 경우죠. 이것을 이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앨리스는 조에게 비트코인을 받았고 이 받은 비트코인을 이용을 해서 밥에게 이제 주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엑스플로러에서 실제로 이 마스터링 비트코인 2판의 저자가 실제로 그 이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제가 쫓아가 본 건데요. 이거는 보시면 뭐 해시 아이디가 있고 어마운트가 뭐 이렇게 있고 프롬2 그러니까 요 일로 시작하는 요 주소에서 이제 두 가지의 주소로 들어간 거죠. 특히 이제 두 번째 주소는 이제 같은 주소죠. 왜냐하면 내가 내 거를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첫 번째가 이제 밥의 그 퍼블릭 주소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외에 이제 관련된 정보들이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어드레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앨리스의 비트코인 어드레스는 이제 일시 어쩌고저쩌고로 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블록체인 익스플로러에서 설명하는 거 이제 뭐 베이스 58에 P2PKH라고 써 있는데 베이스 58은 이거는 이제 인코딩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P2PKH는 비트코인 어떤 식으로 이제 지불되어지는 방식을 이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퍼블릭 키에서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뭐 퍼블릭 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프라이빗 키에서 퍼블릭 키를 만들고 그다음 퍼블릭 키를 이런 식의 변환을 통해서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얻는다라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베이스 오펄 체크 인코딩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앞에 어떠한 버전 프리픽스를 붙이고 나서 이걸 변환을 했더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그 어드레스 정확하게 이제 키겠죠. 키 타입별로 버전 프리픽스를 다르게 붙여서 비트코인 어드레스로 표현되는 요 베이스 오팔 리절트 프리픽스가 이제 뭐 1이 나온다든지 3이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처음에 이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보면 이게 어떤 타입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레거시에서 1이고 P2SH 같은 경우는 이제 3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인데 트랜잭션 하나를 일단 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데이터를 사실 가지고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리얼라이즈라고 해서 네트워크나 디스크 스토리지에 저장할 때는 뭔가 이 1바이트 단위로 해서 얘를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값들이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의미를 하는 거고요. 즉, 이 빨간 박스에 해당하는 요 값들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이제 해시 256이라는 함수, 그러니까 샤256을 이제 더블로 이제 넣으면 이제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해시 아이디가 나온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겠죠. 어떠한 값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랑 같은 건데 그냥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이면 뭔가 0100, 01, 뭐 02, 000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시면 하나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버전 그리고 그다음에 인풋의 카운트 그다음에 실제 트랜잭션의 인풋에 해당하는 것 그다음에 트랜잭션의 아웃풋의 카운트 그다음에 0번째 아웃풋 뭐 첫 번째 아웃풋 그다음에 이제 뭐 락타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이야기해 보면 이제 트랜잭션의 어떤 정의된 버전 넘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뭐 1을 쓰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다른 BIP 68로 정의된 어떤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럼 버전을 2로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0100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0x010000인데 이거는 이제 뭐 빅 엔디안, 리틀 엔디안이라고 해서 이런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할 때 어떠한 경우에는 리틀 엔디안으로 적고 어떠한 경우에는 빅 엔디안으로 적는데 이거는 이제 리틀 엔디안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런 그것보다 이제 좀 약간 반대로 되어 있죠. 네. 그럼 그냥 알아두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락타임은 이제 이 값의 의미는 어떤 정말로 타임락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어떠한 블록 넘버를 걸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락타임이 0이다라는 것은 이제 따로 그런 것을 걸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트랜잭션 아웃을 먼저 보면 현재 이 부분이 이제 뭐 0이 그리고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되어 있는 거는 어, 하나의 트랜잭션 아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요 하나가 이제 실제로 어떤 걸 의미하느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마운트, 그다음에 어떠한 락킹 스크립트의 사이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락킹 스크립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를 보면 이제 트랜잭션 아웃풋의 0번째 거를 보면 뭐 6023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16 진수로 되어 있는 거고 얘를 다시 빅 엔디안으로 해서 다시 얘를 계산을 10진수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150만 사토시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펍키 사이즈라고 했으니까 19. 근데 이게 10진수로 19가 아니라
이제 16진수로 19여서 이제 얘를 10진수로 하면 이제 25바이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스크립트 펍키의 이제 그 스트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자열이 이제 25바이트만큼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펍키 혹은 같은 이름의 이제 락킹 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거의 정해진 거라서 아마 비트코인 조금이라도 봐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건데, 이렇게 OPDUE 해시 60,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얼마를 이제 푸시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크기, 그리고 퍼블릭 키의 해시, 실제로 그 해시, 그리고 이제 OP equal verify라는 연산자, 그리고 OP 체크 시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크립트 퍼키를 구성하고 있고, 이게 이제 뒤에서 이야기야 언락킹 스크립트, 그러니까 스크립트 시그랑 같이 합쳐져서 이제 스크립트로 이제 스택 머신이라는 곳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이제 그런 것까지를 이제 뒤에서 살짝 살펴볼 건데요. 네. 그래서 우선 트랜잭션의 인풋 부분을 보면 일단 카운트와 그다음에 실제 트랜잭션 인풋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이제 이 시리얼라이즈드 된 값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랜잭션 인풋은 이제 트랜잭션 해시, 그다음에 아웃풋 인덱스, 언락킹 스크립트의 사이즈, 언락킹 스크립트, 시퀀스 넘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트랜잭션 해시는 이제 이 이전의 그 해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받아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그때 당시에 쓰였던 트랜잭션 해시이고요. 그때 그 해시의 이제 몇 번째 아웃풋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카운트는 0, 1이고 그다음에 어, 이 부분이 이제 previous TX ID 그러니까 이전의 트랜잭션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 인덱스는 0번째. 그리고 이제 그 스크립트 시그의 크기는 139바이트, 그리고 그 뒤에 139바이트만큼의 어떠한 값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퀀스는 FFF 해서 이거는 그냥 이거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시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뭐 복잡해지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스크립트 시그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그니처와 퍼블릭 키 이 두 가지로 구성된 스크립트 시그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그니처는 현재 그 레거시에서는 이제 이 CDSA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서명이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 서명이라는 것의 결과는 이제 R과 S 값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서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메시지와 그다음에 알고리즘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떠한 그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그 결과가 이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그니처는 단순하게 그냥 뭐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인코딩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DER이라는 포맷으로 이제 얘를 어, 라이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퍼블릭 키를 이제 올려놓으면 이제 가장 쉬운 스크립트 시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시그를 보시면 이제 이러한 이제 스크립트 시그인데 이제 앞에 1바이트는 내가 이제 얼마나 그 쓸 건지 그래서 48이니까 그 뒤에는 이제 48바이트만큼의 무언가가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16진수로 48이니까 72바이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6진수로 41이니까 65바이트 그 뒤에는 65바이트만큼의 무언가가 오는 거고 이제 얘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DER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거는 이제 퍼블릭 키입니다. 그래서 DER은 그냥 이러한 포맷으로 해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딱딱딱 정해서 만들면 이제 올리면 이게 이제 DER 포맷으로 이제 시그니처를 이제 스크립트 시그에 라이트한 거고요. 어, 이제 알아두셔야 할 거는 요 DER 맨 뒤에 이제 시그해시 O를 해서 이 시그해시 타입을 붙여줍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따로 이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볼 건데 그러면 아까 가장 기본적인 P2PKH인데 스크립트 시그가 시그니처 퍼블릭 키가 있었고 그다음에 스크립트 펍 키로는 아까 OPDU, OPHC 160, 퍼키해시 그다음에 뭐 OP 컬, 베리파이, OP 체크 시그 이런 것들이 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한번 실제로 한번 잠깐
살짝 이제 본다면 이 상황은 이제 앨리스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트랜잭션이죠. 이 트랜잭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내 거임을 이 0.1 비트코인을 내 거임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트랜잭션에 요 아웃풋 0번째 아웃풋에서 이제 나에게 보낸 무언가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스크립트 펍키로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이거는 이제 앨리스에게 내가 보냈다라고. 그리고 이제 앨리스는 이 스크립트 시그를 통해서 이제 내 것임을 증명을 하고, 네,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걸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스크립트 시그와 스크립트 펍키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로 이제 합쳐진 그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스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넣었다가 뺐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실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 이것도 뭐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일단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시그니처를 이제 넣고 그다음에 이제 펍키인데 펍키도 넣고 듀비인데 이거는 이제 연산자라고 해서 연산자일 때는 이 연산자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연산자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펍키는 이제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걸 복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펍키를 한 번 더 복사를 하고요. 그래서 넣고 그다음에 해시 160 하면 요 맨 끝에 있는 것을 이제 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탑에 있는 것에 꺼내서 해시 160을 한 다음에 다시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펍키 해시가 되고 그다음에 요 펍키 해시면 다시 펍캐시를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넣고 이퀄 베어리파이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최대 두 개를 꺼내 가지고 이게 같은지를 확인하고 그럼 이제 같으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펍키와 이제 시그니처인데 체크 시그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얘는 true네 하고 해서 true를 넣고 그러면 이제 true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정상적인 스크립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시리얼라이즈된 트랜잭션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 트랜잭션에 이제 인풋 부분이 있고 뭐 아웃풋 부분이 있고 인풋 부분은 스크립트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웃풋 부분은 이제 스크립트 펍 키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로 넣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링크를 걸어 놨는데 여기 있는 걸 아마 그대로 한번 넣어 보시면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복사하셔서 이제 샤256 이제 더블 샤256 D를 해서 넣으면 이렇게 FEC2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값은 빅 엔디안으로 표현된 거라서 얘를 이제 뒤집어 줘야 되는데요. 뒤집어 주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요 트랜잭션 아이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레거시 트랜잭션 이그젬플을 한번 봤고요. 그 외에 사실 더 복잡한 스크립트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 타겟이 이제 세그윗이라서 굳이 복잡한 예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루지는 않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트랜잭션 멀리어빌리티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세그윗이 해결하고자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멀리빌리티가 뭔지 그리고 비트코인 트랜잭션에서의 멀리어빌리티 그리고 이제 서드 파티, 세컨드 파티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알아야 왜 솔루션이 나왔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세그윗 아까 본 히스토리에서 2011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트랜잭션 멀리빌리티 프로블럼이 이제 알려졌고 2014년 2월에 이제 마운트 흥국스 거래소에서 트랜잭션 멀리비털이 뭐 문제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트랜잭션 멀리빌리티를 보면 트랜잭션은 뭐 트랜잭션일 거고요. 멀리빌리티라는 게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었는데 이 멀리어트라는 뭐 단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단어라는 게 뭔가 그 대장간에서 망치로 막 뭔가 계속 때리면서 이 물체를 변형하거나 모양을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뭐 거래 뭐 변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트랜잭션 멀리어비리티는 결국엔 어떠한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가 변경되거나 변조된 것을 가리키는 이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어, 뭐 때에 따라서 뭐 이중 지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오염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 멀리어빌리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서드 파티와
세컨 파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외부자에 의한 것 그리고 내부자에 의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볼 거는 이제 서드 파티 트랜잭션 멀리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인물, 그러니까 전혀 이 트랜잭션과 관련이 없는 인물인 거죠. 그 인물이 이 어떠한 트랜잭션이 브로드캐스팅하는 과정에서 내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랜잭션을 유효한데 다른 트랜잭션 해시 값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좀 상황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오리지널한 시리얼라이즈 트랜잭션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 트랜잭션의 해시 값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SHA-256을 두 번 한 해시 256을 하면 이제 06으로 시작해서 7F로 끝나는 어떠한 해시 아이디 값을 갖는데 이게 중간에 악의적인 노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떠한 아까 보았던 이 스크립트를 수정을 하는데 그 의미가 바뀌지 않는 선에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OP2라는 거는 이제 숫자 2를 아까 보았던 그 스택 머신에 2에 올려놓는 건데 이거를 같은 걸로 OP 푸시 데이터 1, 0x 0102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같은 의미로 숫자 2를 넣는 게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옆에 보시면 제가 이제 0x52 뭐 0x 뭐 4c 0102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요거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01로 해서 중간에 이 값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해시를 해버리면 얘가 전혀 다른 해시 아이디가 되겠죠. 그리고 걔를 그냥 브로드캐스팅을 해버린 거죠. 근데 얘는 밸리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이 TX1은.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니까요. 음. 그래서 해시는 밸리드하고 같은 의미인데 분명히 다른 트랜잭션이 이제 브로드캐스팅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얘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이제 그 시리얼라이즈된 트랜잭션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스크립트 아까 봤던 스크립트 시그 부분인데 이 시그 부분에 뭔가 스크립트를 의미상으로 갖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명 부분은 건들지 않은 거죠. 서명 부분은 건들지 않았으니까 얘는 괜찮아. 그러니까 유효해. 하지만 여기서 나온 해시 아이디는 분명히 그 이전에 06으로 시작하는 것과 다른 해시 값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의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트랜잭션 인풋에서 그 이전에 아까 트랜잭션 아이디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뀌고 이 바뀐 TX1이 계속 돌아다녀요. 그리고 TX0인 얘가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조금 더 컨펌을 덜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 꼬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서드 파티 트랜잭션 멀리어빌리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부자에 의한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다중 서명 트랜잭션에서 발생을 하고 근데 이것도 상황 이해가 필요해서 이건 우선 제가 그래서 트러스트리스 컨트랙트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트러스트리스 컨트랙트는 어 이거는 약간 조금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트랜잭션을 만들었다와 트랜잭션이 만든 게 브로드캐스팅 되는 것은 아직 그 단계가 이제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가 곧 네트워크로 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가능한 거는 이런 비트코인을 시작한 그 사이퍼펑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신조가 뭐 매니페스토였나 거기서도 이제 사이퍼펑크 라이트 코드라고 한 만큼 이제 굉장히 이런 코딩이나 이런 거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저는 이런 것들을 상상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나리오는 앨리스와 밥이 이제 어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파짓을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앨리스는 이 디파짓 계좌에 비트코인을 보내고 밥도 디파짓 계좌에 이제 그 비트코인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디파짓은 당연히 두 사람의 서명 모두가 필요한 투 오브 투 멀티시그의 뭐 어카운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당연히 서로를 믿지 못한 상태이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환불이나 반환이 되도록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파짓에서 앨리스의 밥이 이제 밥에게 가도록. 그럼 이제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앨리스는 디파짓으로 가는 이 트랜잭션을 하나 만듭니다.
이건 어차피 자기의 돈으로 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뭐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밥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근데 여기서 일단 브로드캐스팅을 하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트랜잭션들을 기반으로 리펀드 트랜잭션을 하나 만듭니다. 이거를 이제 TXR 그리고 투 오브 투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마- 어, 각자가 이제 서명을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얘도 아직 브로드캐스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는 TXAB, TXR 모두 생성만 하고 아직 브로드캐스팅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TXA와 TXB를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본다면 자, 만약에 이제 한쪽이 계약 파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TXA는 브로드캐스트를 했는데 중간에 TXB가 나 이거 브로드캐스팅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면 이제 밥이 TXR을 브로드캐스팅해서 내가 얻으려고 해도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전 TX인 TXB가 이제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문제 없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게 이제 이 비트코인에서 이야기하는 트러스트리스트 컨트랙트를 가능케 하는 시나리오이고요. 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새로운 상황이 추가가 됩니다. 이 디파짓 계좌에서 앨리스가 일부 금액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TX 제로를 이제 만듭니다. 이제 이 디파짓 계좌에서부터 하나는 앨리스에게 가고 그리고 아웃풋이 하나는 앨리스에게 가고 나머지 하나는 다시 디파짓으로 오는 이 트랜잭션이 하나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환불 반환 트랜잭션이 다시 만들어져야겠죠. 왜냐면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트랜잭션 0을 만들고 이렇게 서명하고 생성하고 그다음 트랜잭션 1을 만들고 이제 여기까지 똑같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트랜잭션 0을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답이 고의적이든 혹은 실수든 TX 0에 대해서 자기의 서명을 다시 해서 얘를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TX 0-1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시그니처 멀리어빌리티라고 해서 이 CDSA 같은 곳에서는 서명을 생성을 하는데 이게 같은 키와 메시지로도 여러 유효한 서명을 생성할 수 있다는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 고의든 실수든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트랜잭션에 대해서 다른 서명을 생성할 수가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안에 내용이 달라지니까 트랜잭션 아이디가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슈노르 서명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간주가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이것까지는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만약에 밥이 만든 이 TX2가 네트워크에서 TX0보다 더 많이 컨펌되면 TX0을 기반으로 이거 TX2가 아니라 TX1입니다. TX1은 이제 무효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세컨드 파티 트랜잭션 멀레빌리티.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트랜잭션에서 이 스크립트 시그의 DER 부분, 그러니까 서명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다른 값이 이제 넣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당연히 이 전체에서 일부가 바뀌었으니까 요 해시 값은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그윗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세그윗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하위 호환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호환성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새 제품이 이전 제품 만들기 전에 이제 별도로 수정 없이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버전 1에서 기능 A가 됐다. 그럼 버전 2에서 기능 A가 되고 이제 B가 추가가 돼야 되지. A를 없애고 B가 추가되면 이제 이거는 하위 호환성을 깨는 거죠. 근데 물론 너무 이제 버전이 많이 올라가서 오래된 버전에 대한 이제 서포트는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곤 하죠. 저희가 그 모바일 OS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를 보면, 그래서 보통 소프트 포크를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라고 보고, 하드 포크를 이제 나 백워드 컴패터블이라고 이제 봅니다. 세그윗은 그중에서 이제 소프트 포크 업그레이드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세그윗의 한번 의미를 한번 볼 건데요. 세그윗의 풀 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segregated witness, 즉 분리된 증인이라는 건데 이때 이 witness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알면은 좋을 것 같은데
커미트먼트라고 해서 이 커미트먼트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려는 거가 진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내 것이다. 즉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나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커미트먼트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서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즉 결과적으로 커미트먼트를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퍼레이티드 커미트먼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제 트랜잭션 해시가 되는 대상에서 얘를 분리시키자. 왜냐하면 계속 그 서명은 보니까 바뀌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예제를 볼 건데요. 일단 앨리스가 이제 밥이 이제 그 주는 그 예제를 한번 세그위에서 한번 보면서 한번 바뀐 부분도 같이 볼 건데요. 네. 일단 앨리스에서 밥에게 가는 거고 일단 달라진 거는 우선 어드레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BC1로 시작하는 어드레스인데요. BC1로 시작하고 보면 배시3이라는 인코딩 방식을 썼고 템루트라는 이 또 다른 방식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템루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방식이구나, 세그위 방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세그윗 어드레스인데 사실 이것 자체는 이제 정확하게는 배시 3이 인코딩을 하는 것은 이제 세그윗 업그레이드 이후에 되긴 했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같이 넣어봤습니다. 일단 세그윗 주소의 형태들은 P2WPKH, P2WSH 그리고 P2TR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각각의 기존에 있던 P2PKH와 P2SH의 세그윗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어드레스는 배시3 인코딩을 통해서 항상 BC1로 시작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세그의 어드레스 정확하게는 배시3이와 배시3이 인코딩 방식과 관련된 BIP는 뭐 BIP 142, 14, 173, 뭐 350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HARP라고 해서 휴먼 리더블 파트였나? 네, 해서 BC 또는 TB로 반드시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세퍼레이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 이 어드레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이 어드레스도 보시면 뭐 BC1 하고 이렇게 시작되고 나머지 주소들도 보면 BC1 하고 시작하고 BC1 시작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BC가 HRP에 속하고 그다음에 1은 세퍼레이터에 속하고 나머지 D가 데이터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위트니스 버전, 그다음에 위트니스 프로그램, 그리고 책싸움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인코딩 과정에서 어, 하나가 이제 세그윗 버전 0이면은 얘는 Q라고 표현이 되고 세그윗 버전 1이면은 이제 P라고 표현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주소를 보시면 BC1하고 P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세그윗 버전 1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BC1P도 있지만 BC1Q도 있죠. BC1Q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그의 버전 0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인코딩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그의 버전 0의 P2WPKH는 20바이트의 길이를 갖고 그리고 P2WSH는 32바이트의 길이를 갖는다라는 점이 이제 알아두면 좋고요. 그래서 이그젠플을 보면 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어떻게 변환했다라기보단 보시면은 이 길이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P2W, PKH라서 얘는 20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길이인 거고 이제 P2WSH는 32바이트라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긴 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제 세그윗 어드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똑같이 시리얼라이즈된 그 트랜잭션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의미상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중간에 마커와 플래그,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친 마커와 플래그, 그리고 끝부분에 이제 스크립트 위트니스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용어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뭐 시그니처라는 표현도 쓰고 퍼블릭 키라는 표현을 썼는데 각각 뭐 위트니스 프로그램과 위트니스 스트럭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했던 뭐 스크립트 펍키가 위트니스 프로그램의 이제 이 표현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스크립트 시그가 이제 위트니 스트럭처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아까와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 이 아랫부분에 이제 위트니스 관련된 그 필드가 이제 생긴 거죠. 값이 이제 추가가 된 거고요. 중간에 이 마커와 플래그라는 게 이제 새로 또한 생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커와 플래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0001을 가지면은 이제 세그윗입니다. 그리고 이 필드가 아예 없으면 즉 그냥 넘어가면 얘는 레거시 트랜잭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 01 같은 경우는 이제 넌 제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0만 아니면 되는데 이제 관습상 이제 01로 이제 값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인풋 부분을 보면은 이제 뭐 아까 봤던 거랑 이제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이쪽 부분에 스크립트 시그 사이즈가 0이라는 것.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 이제 스크립트 시그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비어지고요. 이 부분이 아까 그 트랜잭션의 끝부분에 있던 위트니스 스트럭처로 옮겨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레거시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세그위에 대해서는 요 언락킹 쪽이 0x00 스크립트 사이즈가 0이고 그 다음에 언락킹 스크립트는 이 사이즈가 0이니까 비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보면 되겠죠. 스킵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레거시 부분에서는 이 값이 있고 언락킹 스크립트가 항상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아웃풋 부분인데요. 뭐 이 부분은 그렇게 뭐 다를 거는 없는데 대신에 이 안에 내용물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트니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크립트 퍼키 언락킹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과 그리고 위트니스 프로그램으로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세그위 버전 0에서는 이거는 이제 사이즈 같은 건데요. 어, 세그위 버전 0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P2W PKH는 20바이트, P2WSH는 32바이트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그위 버전 0이고 이 길이에 따라서 얘는 이제 위트니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그위 버전 1에서는 이제 그 템루트 32바이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트니스 프로그램이 이제 2에서 40바이트 사이인데 이 세그위 버전에서의 요 P2WPKH, P2WSH는 고정된 요 바이트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로 드는 건데요. 그래서 P2W, PKH는 만약에 그 위트니스 프로그램의 이그젠플로 보면 뭐 OP0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바이트짜리의 그 퍼블릭 키가 이제 나오는 거고 P2WSH는 OP0에 이제 32바이트의 해시된 그 값이 나오는 거고 미래를 위해서 이제 나머지 OP16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그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OP0이 그냥 반드시 0인 것은 아니고요. 각자가 이제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OP0의 값은 0이지만 OP1의 값은 뭐 0x51인가 이런 식으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트니스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제 템루트로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5120, 뭐 3B 어쩌고 저쩌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1은 보니까 OP1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거는 위트니스 버전 1의 세그윗 버전 1의 이 템루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0x20이라는 값으로 32바이트의 이 위트니스 프로그램을 올리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웃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아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트니스인데요. 위트니스는 이제 시그니처 또는 퍼블릭 키 또는 뭐 더 복잡한 프로그램이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뭐가 오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그 앞에 있는 어떤 것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템루트로 보내게 되면 사실상 위트니스에 뭐가 오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 해시된 65바이트짜리의 값이 오더라라는 게 이제 제가 알아낸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전체 이 세그위 트랜잭션은 보면 버전 마커 플래그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트랜잭션 인풋에서는 얘가 스크립트 시그 부분이 이제 0 그리고 0과 이제 비어 있는 부분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락타임과 트랜잭션 아웃풋 사이에 위트니스라는 그 구조가 아니 필드가 생겼고 이곳에 그 전에 스크립트 시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더라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그위 스크립트를 보시면 이제 뭐 이건 그냥 용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아까 이야기했던 P2W, PKH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 보면 이제 뭐 nested in P2SH라고 해서 뭐 embedded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P2W, PKH, embedded in 뭐 P2SH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은 레거시 월렛을 아직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 이제 세그윗 월렛을 쓰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제 이러한 네스티드 그리고 뭐 임베디드라는 표현과 반대로 어, 이제 완전히 얘는 그냥 네이티브다 해서 네이티브 P2W PKH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스크립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그의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서 BIP에서 봤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위트니스 스트럭처가 이제 생겼다. 요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죠. 라는 것이 있었고요. 이거가 있는 이유는 이제 트랜잭션 아이디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사실 있는 거죠. 결국에는 트랜지션 멀리어빌리티를 이제 고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인풋에 있던 이 시그니처가 계속 바뀌니까 이거 안 되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요 위트니스로 옮긴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하면 항상 고정된 어떤 이 값이 나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트랜잭션이 고쳐지지 않는 거죠. 대신에 이 전체 해시 값을 통해서 언제나 그 링크를 해야 할 필요는 있으니까 따로 이 위트니스 아이디라고 해서 WTX 아이디라는 거를 새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트랜잭션 아이디, 두 번째는 트랜잭션 아이디와 WTX 아이디 이렇게 두 가지의 타입의 아이디가 생겼다가 됐고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 아이디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인풋, 아웃풋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트니스가 있는 부분 아예 없이 이 상태로 이제 시리얼라이즈 된 거를 해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스크립트 시그 부분이 항상 00에 비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트랜지션 멀리빌리티에서 이제 그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대신에 WTX 아이디가 되면 요 위트니스 부분이 이제 생겨서 전체 해시는 이제 그 TX 아이디와는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세그웨이 업그레이드에서는 이제 블록 사이즈 부분이 있습니다. 고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 이전에는 하나의 블록은 이제 1메가바이트라는 걸로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블록 사이즈를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 일단은 다른 식의 계산 방법이 들어옵니다. 일단 블록 웨이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넌 위트니스 데이터는 일종의 웨이트를 다르게 주는 거죠. 그래서 넌 위트니스 데이터는 무려 4를 곱하고 그다음에 위트니스 데이터는 곱하기 1로 해서 얘를 이제 그 하나의 사이즈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의 최대 블록 웨이트를 400 그러니까 4메가 뭐 웨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늘린 거죠. 그냥 곱하기 4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실제로 아까 봤었던 그 트랜잭션을 제가 계산을 한 건데 실제로 바이트를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190 바이트가 나오는데 보시면 팩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레거시에서 쓰던 그 트랜잭션 부분에는 곱하기 4를 하고 새로 나온 부분은 곱하기 2를 하는 식인 거죠. 보면 위트니스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569가 나오고. 네. 그래서 569 웨이츠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이대로 안 쓰고 V바이트라는 단위를 쓰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나누기 4를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142 V바이트라고 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 이제 이 142 V바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피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래서 V바이트당 이제 사토시로 해가지고 요 단위를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BTC 퍼 바이트는 레거시한 것이다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이 세그웨이 업데이트가 그래서 주는 이득이 뭐야? 그래, 트랜지션 멀리 뭐 이거 고쳤겠지. 근데 그 외에 뭐가 더 있나라고 이제 잠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트랜잭션 멀리어빌리티를 고친 거죠. 그러니까 TX 아이디의 대상이 되는 것에서 이제 시그니처 부분이 문제였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뗐다. 그리고 트랜잭션 아이디는 이 부분을 이제 넣지 않고 계산하니까 항상 고정된 트랜잭션이 나온 거고 세그윗이라는 업그레이드는 이제 트랜잭션에서 넌 위트니스 데이터와 위트니스 데이터로 분리를 했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그림에서 이 위에 24%, 뭐 54%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수치를 정확하게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마 통계적으로 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차지하는 프로포지션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4%만큼이 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계산할 때 해시와 같은 연산을 쓰는데 그 연산의 대상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유의미한 그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그해시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리니어 스케일링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그해시 오퍼레이션을 할 때 시그니처 자체의 오퍼레이션도 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그니처를 확인하는 서명을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해싱하는 작업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 내가 하려는 요 대상의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그 시간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작업의 대상의 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전체 시간이 늘어나죠. 그래서 단순하게 트랜잭션 또는 블록 사이즈를 그냥 늘리면 이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시그해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나 횟수가 이제 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두 배로 늘렸다 그러면은 뭐 시그니처에서 두 배 늘고 뭐 해시 작업에서 뭐 또 몇 배가 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그 지수적으로 증가를 해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그윗은 이런 이제 시그해시 대상이 되는 것을 최대한 분리를 했다. 그래서 최대한 두 배만 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그러니까 시그니처 오퍼레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걸리는 시간이 이제 세그에 대해서는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블록 사이즈나 트랜잭션을 늘리게 되면 쿼드리틱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가 있다. 이만큼을 이득을 본 거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은 이제 그 P2SH를 통했을 때 시큐리티 문제인데, 이거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레거시에서는 P2SH가 20바이트로 표현이 됩니다. 이 20바이트라는 것은 내가 계속 이 해시를 2의 160 제곱만큼을 시도를 하면은 그래도 운 좋게 한 번은 그냥 내가 요 해시 값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세그에 대해서는 32바이트로 늘렸다라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개념은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일 문제라는 게 있는데 23명의 사람들 중에 이 중 적어도 두 사람이 같은 생일일 확률은 약 50% 이상이다. 라는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해시 함수의 출력 값이 160비트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2의 160제곱인데, 근데 이게 꼭 반드시 2의 160제곱을 안 해도 그냥 한 반절 정도만 해도 얘는 되더라라는 게 이제 그 의미인 거고요. 그러니까 레거시에서의 문제는 P2SH가 20바이트 160비트였고, 그렇기 때문에 2의 160제곱에 이 보안성이 있다라고 봤지만 실제적으로는 2의 80제곱밖에 안 됐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늘렸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버저닝인데요. 아까 보셨던 뭐 버전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위트니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도가 이제 가능하겠죠.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UTXO의 생성에 있어서 이제 더 작게 이 UTXO를 만들도록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트랜잭션의 필드별로 웨이트가 다 다르잖아요. 4 또는 1인데 즉 UTXO의 대상이 되는 거는 웨이트가 4, 그렇지 않은 것은 1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트랜잭션을 만들 때 이 일이 되도록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UTXO 증가를 이제 감소시키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시그니처 부분이 레거시 트랜잭션에서는 인풋에 반드시 시그니처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만큼이 이제 사이즈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트랜잭션의 그 인풋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거 시그잇을 위트니스로 분리를 해 버리니까 이제 노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트니스, 그러니까 시그니처가 필요하면은 얘를 주변에서 이제 얻어와서 다운로드를 하거나, 혹은 너무 오래된 트랜잭션이라면 이 위트니스 부분을 아예 디스크에서도 제거할 수 있는 이 선택지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효율성을 얻었다. 그리고 블록 캐패시티가 이제 아까 그 웨이트 4 웨이트와 이제 1 웨이트 이거 각각의 필드별로 이제 계산이 되니까 사람들은 1 웨이트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유도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하나의 블록은 실제적으로 그 약 4메가바이트까지 이제 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아주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블록에 최대한 많은 트랜잭션을 넣는 것이 이제 마이너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저희 쪽에서는 이제 최적화 문제인데 그러니까 냅색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어 반드시 정답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최적의 답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제한 사항은 반드시 한 가지일 때만 이제 되는데 그 이전에는 블록 크기가 최대 1메가바이트란 제한 하나, 그리고 시그니처 체크의 횟수는 최대 2만 회라는 이제 제한이 이제 두 가지의 제한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그의 업그레이드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얘를 가중합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한다면 요걸 섞어 가지고 하나의 제한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요 넷세 프로블럼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블록을 최적화하는 것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득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트랜잭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레거시, 그러니까 세그웨이 이전 그리고 세그웨이 버전의 트랜잭션을 알아봤고 그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세그웨이 업그레이드에서는 무엇을 했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템루트 업그레이드랑 섞어서 스크립트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마지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네.